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막냉이 함께 하고 있는데 막냉이가 요즘에 이 위스키 치는 여자를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열심히 위스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나요? 당연하죠. 좋아. 언젠가는 제가 아니라 막냉이가 갑자기 여기 서가지고 위스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10년 뒤? 잠깐만. 자, 그러면 우리 2화에서 촬영했었던 내 머릿속의 위스키라는 짧은 위스키 상식 퀴즈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면 거기 네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도 기억나나요? 제가 틀린 거죠. 맞아요. 병입된 위스키를 가지고 와서 어디 좋은 곳에다가 놔두면 그러면 그게 숙성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제가 아마 숙성이 된다고 했을 거예요. 기억력 좋은데? 네. 기억력 좋은데? 맞아요. 이미 병입이 된 위스키를 어디다 좋은 곳에다가 잘 보관하면 그 보관된 시간만큼 숙성도와 숙성 연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OX 퀴즈였는데요. 그때 막냉이가 오라고 외쳐줬는데 정답은 삐 아니었죠. 자, 오늘은요 숙성이 완전히 끝나고 병입이 된 위스키를 또는 내돈내산 정말 소중한 내가 구매한 이 위스키 한번 개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해야지 내 돈을 안 아깝게 보관할 수 있는지 망술로 안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고대 시대에는요 어떻게 술을 보관했을까요? 그때 뭐 동굴? 뭐 그런 데 넣지 않았을까요?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시원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보통 동굴이나 이런 기온이 낮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냉장고 그런 기능을 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가장 고대 시대 때 대중적이었던 와인 같은 경우 암포라라는 도자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스키보다 도수가 낮은 발효주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자기 안에다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 변질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화를 막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 등을 넣어가지고 공기와의 층을 분리해서 아예 공기층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포도주의 당도를 아예 높여가지고 숙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효주인 와인보다 도수가 높은 위스키는 그냥 막 보관해도 변질 없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막냉이 위스키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저는 그냥 뚜껑 따고 다시 그러고 넣고.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스키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스키 보관법일 것 같은데요. 가장 일반적인 위스키 보관 방법은요. 기온이 높지 않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가지고 보관해 주시는 것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술은요. 물과 알코올 등이 혼합된 액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높은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발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개봉이 된 나의 위스키는 이렇게 똑같이 보관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소중하게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뭘까요? 파라필름. 파라필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바나 아니면은 위스키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필수품으로 갖고 계실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환영입니다. 네, 이 파라필름은 원래 실험용 필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화학 실험용 같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용기나 이런 위스키 병 같은 거를 밀봉할 때 쓰려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필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밀봉을 잘해주는데 이런 걸 사용할까요? 이 파라필름 같은 경우에는 무색 반투명의 고형 물질인데요. 바로 플라스틱 파라핀 필름입니다. 자, 그럼 이 플라스틱 파라핀 필름이 도대체 뭔데 또? 더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65도 정도의 고온까지는 온도를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표면이나 코너 같은 데에도 굉장히 잘 붙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스키 병에 우리가 돌돌돌돌 감을 때 굉장히 잘 감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이런 위스키 병에요. 이런 파라필름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혹시 파라필름 사셨는데 어떻게 붙이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쭉
벌써 여러 번 감죠? 네.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파라필름 검색만 하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굳이 많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위생랩입니다. 자, 위생랩 다들 부엌에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물건들이죠. 위생랩을요 적당량 잘라줘가지고 병에다가 방금 파라필름을 돌렸듯이 똑같이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나의 소중한 위스키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삐. 자, 그러면은요 위스키 보관 방법 하면은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거 뭘까요? 바로 와인과의 보관 방법 비교입니다. 와인은 이렇게 보관하는데 위스키도 이렇게 보관하면 되나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와인처럼 보관하면은 바로 망술이 될 수도 있어요. 와인 같은 경우 물론 위스키 보관이랑 똑같은 보관법 있습니다. 직사광선 피해서요 서늘한 기온이 낮은 곳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근데 와인을 보관할 때는 우리 와인을 눕혀서 보관을 하죠. 맞아. 와인샵 가면 다 누워있고 싸가지 없게. 싸가지가 없다고? 아, 그 위스키는 예의가 있는 거고. 위스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고도스 위스키 사랑합니다. 저 와인 안 좋아해요. 아, 예. 패스.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하는 편이고 위스키는 웬만하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편인데 그 이유는요. 우리 와인 같은 경우는 도수가 위스키보다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렇게 도수가 낮은 이 액체를 코르크에 닿게 하면 어느 정도 이 코르크의 재질이 부풀어 오릅니다. 아마 와인 개봉해 보셨을 때 뽕 하고 했을 때 그 부피가 부풀어져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코르크의 부피가 커지면은 와인 입구와 코르크 사이를 최대한으로 공간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공기 유입이 최대한 막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인 같은 경우는 눕혀서 보관해야지 더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위스키도 똑같이 눕혀서 보관해야 코르크가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스키는 40도 이상의 고도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르크가 삭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위스키의 액체가 코르크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가끔 되게 오래된 위스키들 중에 코르크 뜯다가 코르크 다 부서지고 막 이렇게 부러지고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스키는 액체에 오래 닿아 있으면 고도수이기 때문에 코르크가 망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 꼭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띠링. 위스키와 와인의 보관 방법 차이 다들 이제 아시겠죠? 네. 막냉이가 아무래도 요즘에 위스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문자 마인드에서 굉장히 많은 궁금점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막냉이가 궁금해하는 점들을 토대로 많이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많죠? 셀 수 없죠. 좋아 컨텐츠 됐어. 다 나왔어 이제. 너무 많아. 자, 오늘 위스키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숙성이 완전히 끝나고 병이 된 위스키 그리고 또는 내돈내산으로 소중하게 구매한 소중하게 목이야 미안해 나 진짜 왜 이러냐 촬영만 들어가면. 자, 오늘은요 이미 위스키가 숙성이 끝나고 병입이 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오늘은요 숙성이 완전히 끝나고 병입이 된 위스키를 또는 내돈내산 정말 소중한 내가 구매한 이 위스키 한번 개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해야지 내 돈을 안 아깝게 보관할 수 있는지 망술로 안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